제가 수강생들한테 돈을 좀 빡세게 모으라고 하잖아요. 네. 적어도 50%, 60% 이상 모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수강생들 보면은 90%까지 모으는 도 있더라고. 네, 90%까지 모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종잣돈이 안 모입니다. 그냥 보험, 청약통장 다 깨버릴까요? 사회초년생이고 막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지금 월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29살 닭띠 직장인이고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랍니다. 지금까지 전셋집 전전하며 원룸에 살아서 그런지 서울에 안정된 내 집 하나 갖는 게 정말 소원입니다. 세후 소득은 230만 원이고 월 생활비는 3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총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어요. 너바나님, 너나이님께서 강의 때 돈을 흩뜨리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넣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교직원 공제회비, 청약통장에 들어가는 돈 30만 원을 넣지 말고 그냥 목돈으로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 아참, 연애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재테크 공부, 또 연애에 쏟아야 하는 노력, 시간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자, 그동안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 연애는 뒷전이었고 또 이제는 투자 공부를 하느라 연애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세 분은 제 나이가 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갖고 있는 종잣돈을 좀 더 모을 건지 아니면 기존에 넣고 있는 그 노후 대비 같은 부분이죠. 그 돈까지 같이 투자금을 모아야 될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연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사연을 되게 길게 쓴 사연도 제가 봤어요. 이 연애를 10억 달성기 필사번호 붙여서 하는 것처럼 연애를 하기 위해 소개팅을 몇 번 나가기 프로젝트 하듯이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연애 초반에 투자랑 병행을 하면 모든 남자가 떠나버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월부 안에 커플 매칭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있다면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종잣돈에 대한 고민은 몇 줄 안 돼요. 한 3-4줄 되고 이 연애에 대한 고민이 한 20줄 정도 돼요. 귀엽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심각한 거지. 그런가? 심각한 거죠. 그래. 그럼 원래 내가 보니까 여자들 29일 때 막 생각 많이 드는데? 생각 많이 하죠. 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고 3자 찍으면 뭐, 괜찮아 하는데, 이게 미혼일 때는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종잣돈 모으는 거 관련해서. 네. 이거 참 헷갈리시나 봐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넣겠는데, 모으는 돈이 적으니까. 그럼 이제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다루는 게 내가 현명한 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저축 펀드를 넣고 있잖아요. 연금저축 펀드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위험이야. 심지어 리스크가 없어. 세상에 리스크 없이 연 평균 15%씩 수익 낼 수 있는 거 있어요? 워렌 버핏이 위험을 감수하고 22%야. 이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건 있죠. 어떤 알파 투자를 내가 배워서 알파로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내 능력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데다 돈을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간 15%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투자자인가? 아니잖아, 만약에. 그쵸. 그럼 그냥 계속 넣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신 뭐 교직원 공제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돈을 어디다 뭉치는 게 맞을까 보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 실력을 기르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돈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럼 그때 투자하면 돼요.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이걸로 모자라다 싶으면 다른 데서 수익이 낮은 거부터 돈을 빼가지고 여기다 넣고 거기다 보내는 거지, 돈을.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면 돼요.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보험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험이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물린 게 문제예요, 물린 게. 그러니까 보험에 물린 게 뭐냐면 내가 돈을 지금까지 기납입으로 한 800을 넣었는데 해지한다고 하니까 6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데. 근데 200만 원 손해잖아. 그렇죠. 근데 통상 거의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환급률이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깨서 200만 원 손해본 거보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깨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실력이 안 돼, 그게. 그러면 넣어야죠. 넣어서 손실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종잣돈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거를 뭐 다 뭐 깨가지고 뭉치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은. 아직은. 두 번째, 저도 참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 제가 인생을 많이 살고 막, 현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순리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내가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낳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네. 왜 아이를 뭐 미룰까 말까 고민하세요? 물어보면 아이가 생기면 내가 이거 투자를 못 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난 이해는 돼. 아이가 그냥 크지 않거든. 그냥 안 크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못 할 것 같고 난 투자가 재밌거나 혹은 이제 좀 적응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15년에 투자 시작을 하고 저희 아이가 16년에 나왔거든요. 지금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약간 미안하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 애기 생겼어 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보통 아빠면 와 진짜 대박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런 걱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아이 생겨서 들었을 때 아 그래? 이런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그거는 내가 돌이킬 수 없잖아. 그런 행동과 말을 해버린 거를. 근데 난 그게 너무 후회돼 지금. 왜냐면 저는 저희 아이가 없었으면은 절대 이거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순리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른 것 때문에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 아 여기 지금 애 없는 사람 있어?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거 순리대로 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억지로 막 뭐 소개팅 몇 번 하기 프로젝트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하시면 되고 너무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29이라는 나이는 절대 많은 나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할 거 하다 보면 다 제 짝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27살, 8살 때 제가 똑같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투자 선배한테 진짜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청약을 깨야 되냐 연애 생각했어요. 연애 생각. 연금보험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깨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깼어요. 제가 이제 제 책에 보면 1,5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맞아요. 1,500만 원이 그 당시 청약 예금인가가 있었어요. 그 상품이 그걸 깨가지고 이제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자기는 청약통장 크게 안 하고 나중에 뭐 이제 피지고 사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뭐 저도 사실 뭐 제가 청약을 그 당시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청약이 되려면은 뭐 42살, 3살이 됐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주택이 엄상태에서 제 성격상 좀 안 맞아서 그때까지 또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가 저랑 안 맞아서 저는 깼고요. 그걸로 이제 좀 동잣돈을 모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알파 투자자와 베타 투자자는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삼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제 준비하는 게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달라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청약통장을 이용하거나 나이 얘기했던 그런 연금 15% 정도 되는 거 사실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이거든요. 연평균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베타 투자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는 거. 최고 수준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15% 이상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내가 좀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근데 다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모아서 했고 실제로 월부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제가 수강생들한테 돈을 좀 빡세게 모으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50%, 60% 이상 모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수강생들 보면은 90%까지 모으는 분도 있더라고. 네, 90%까지 모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삼성을 다니고 이제 여자분은 대기업을 다니시는데 여자분은 다이어트 겸 하루에 고구마만 먹고 회사에서 밥을 주니까 회사 주는 밥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고구마를 쪄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자분은 그 집 앞, 수원 사시는데 집 앞이 회사야. 거긴 주말에 밥 준다고 하더라고.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래서 진짜 월급의 90%를 모은 거야. 맞아. 진짜 많이 모으더라고. 네, 진짜 많이, 정말 막 몇천만 원 정도를 모으셔가지고. 좋은 경험이죠. 네, 그렇게 또, 근데 인생에 한 번쯤 사업한 것도 괜찮아요. 네, 반드시 필수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차로 그렇게, 수강생인데, 그냥 월급도 되게 작은데 BMW를 리스로 끌고 다니는 거야. 당장 팔라고 미쳤냐고. 그 사람이 근데 바로 팔았어.
근데 그러고 돈 많이 모았대. 그리고 그 남편도 되게 좋아했어. 아, 그럼요. 그전에는 차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가 너무 네, 힘들었는데, 네. 그전에 차 대려고 30분 동안 대려고 했대. 아유, 차 뭐야. 긁힐까봐. 그치. 넓은 자리 이렇게 달라고 아. 했대. 근데 이제 좀 그렇게 한번 인생에서 한 번쯤 그렇게 짠돌이 살아가는 그럼요. 거.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고 이런 걸 도와줬지만, 이런 순간이 오래가지 않아요. 한 3년, 4년? 어느 순간이 되면 월급을 다 써도 되는 시기가 네, 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가 지금 시기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막 되게 막막하고. 저도 이런 거 맨날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따라서 부자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없어요. 그 선배가 똑같이 네. 나한테 그랬거든. 야, 진짜 부자는 그렇게 안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이 그냥 내 일을 좋아하고 또 내 여러 가지 했을 때 베타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개인이 어떤 방향을 따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연애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연애 고민은 뭐 재수강 해야지 뭐. 또 이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커플 많이 생겼고 저는 아까 김준영님 오셨잖아. 네. 네네네. 김준영님이 나는 참 부러운 게 보기 좋으셨죠. 김준영님 항상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쓰시는. 저희 방송 나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랑 항상 다니세요. 맞아요. 같이 투자를 같이 하셔가지고. 투자가 저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 왜냐면 취미 같은 거잖아. 네. 이왕이면 두 사람의 취미가 같으면 너무 좋죠. 또 재밌잖아. 네.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그런 걸 아니까 힘든 것도.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안에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 너만 아니면 이 사연에 대해서 별로 해줄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저한테도 답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니만 전혀 제가 얘기할 수 아니, 없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해야 돼요. 그랬구나. 전화해. 시간이 있다고 시간이 아, 작가님 그러네. 지금 계속 애절하게 날 쳐다보고 알았어, 있구만. 알았어. 전화해서 말해줘야지.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께서 종잣돈 모으는 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연애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의 의견이 더 와닿던가요? 너나미님이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어. 하셔가지고 투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 짝이 있고 이거 맞아. 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 그 말 해주고 싶었어. 투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면 엄한 걸 사는 거야. 저는요, 뭐 연애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거 볼지도 모르거든. 계약결혼이야? 그 순리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투자 물건을 고른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그 기준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진짜 투자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갑자기 막 저기 한 건 아니지? 혼자 또 너나님. 아니 근데 나는 이해되는 게 임용고시가 보통 시험이 아니거든. 다 알죠. 그거 시험 봤지? 언제부터 혼자 있었어요? 저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만 10년을 혼자서 지내는데 이게 엄청 외롭지. 월부에 많으니까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방송 끝나고 문자로 보내놓는 거 내가 찾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코크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조급하면 집니다. 투자도 그렇잖아요.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딱 그걸 사야 되는 것처럼, 기다리면 안 돼. 좋은 남자가 나를 찜해줄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남자를 찜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안목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두 분의 의견, 또 종잣돈에 관련돼서는 또 안 궁금한가 봐요? 저의 실수령이라면, 좀 너나이님이나 너바람님이나 코크드리님 같으면 한 어느 정도를 목표로 몇만 원을 모을지 좀 궁금했었어요. 지금은 현재 150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훌륭하고요. 잘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잘 모으고 있는 거고, 지금보다 더 줄이면 아마 조금 더 팍팍할 거예요, 인생이.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모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힘들 정도로 그러면 그걸 오래 못해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훌륭해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는 없고 네. 좀 감사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너나이님께서 그 닉네임 말씀해달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아 그거 문자로 남겨도 아, 괜찮을까요? 문자로? 굉장히. 욕심쟁이네. 역시. 센스, 개인의 센스 있네. 프라이버시까지 또 욕심을 내시네. 네. 아 사실 그래도 좀 약간 재밌게 일부러 쓰긴 했는데 정말 될 줄 몰랐거든요. 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저희 그 독서 모임도 있어요. 독서 모임 네. 때 이제 화상으로 얼굴 보이고 그 사람 같이 얘기하면은 딱 나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고가 가치관. 보이거든, 가치관이. 오늘의 사연이 뭐였죠? 지금. 아, 미안해. 그래. 너무 사랑둥이시라고. 그러게. 사연자분한테 벌써 뭐. 많은 분들이 반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거 또 잘 생각하셔서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